광숙 씨, 우리 둘만 놔두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아이는 엄마 품을 찾아 동석의 품에서 숨 넘어가게 울고 있었습니다. 밤새 우는 딸아이를 달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한동석. 그런 남편을 힐끔 쳐다보곤 광숙은 아이 잘 보고 있으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와 함께 나가버립니다. 달달한 신호는커녕 독박육아에 지친 한 남자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과 폭발 직전 부부의 진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동석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충격적인 광숙의 임신 엔딩 이후 많은 분들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 후 동석 커플은 아주 예쁜 딸을 안아보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광숙과 동석. 그들은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 육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광숙의 출산 1년 후 그들의 파란만장 육아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꼬박 샌 동석의 몰골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눈 밑엔 거무튀튀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티셔츠엔 낙이 토사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기저귀, 다른 손엔 참 분유병. 딸을 안은 채로 5시간째. 팔은 이미 저릿하게 굳고 근육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온몸이 피곤해 찌든 동석과는 달리 광숙은 풀메이크업에 옷까지 쫙 빼입고 말합니다. 며칠 여행 다녀올 거니까 우리 딸 잘 보고 있어야 해요. 당황한 동석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지금 나한테 1살짜리 아이 맡기고 놀러 가겠다고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광숙은 어림없다는 표정으로 째려보며 이야기하죠.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보내를 당신이라고 못 볼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광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동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숙에게 모성애는 없었던 것일까요? 숨 넘어가게 우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어쩌면 저토록 담담하게 여행 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동석에게 독박육아를 맡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광숙은 임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죠. 나이도 문제였지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술도가 일도 바쁜데 아기를 키울 여력이 있을까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석은 광숙에게 망설임도 없이 말했죠. 당신은 낳기만 해요. 내가 다 할게. 나 좋은 아빠 될 자신 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기쁨은 잠시였고 힘든 육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동석은 호텔 일을 핑계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고 집에 있을 때도 잠깐 안아주다가 방으로 도망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힘든 일은 전부 광숙의 몫이 되었죠. 집안 살림을 하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그분이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술도가 대표로서 책임질 일이 산더미인 광숙은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천수 도련님과 미순 동서가 광숙을 위해 술도가 일을 거의 도맡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술도가 사무실에서 광숙이 오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련님, 요즘 일을 너무 많이 맡기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표인데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천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형수님, 민폐라뇨. 아이 키우는 게 지금 형수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미순이 덧붙입니다. 그래요, 형님. 애 보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걱정 마세요. 미순은 눈치를 보다 광숙에게 이어서 물어봅니다. 근데 회장님도 육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형님 얼굴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차라리 회사는 당분간 쉬시고 그냥 육아휴직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광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일이 힘든 건 맞지만
아이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도 키우고 일도 지켜낼 거예요. 그 말엔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광숙다운 강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어이 광숙의 분노는 터져버렸죠. 동석이 집에 와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짜증부터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또 울어요?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광숙 씨 당신을 닮았나 봐요. 한참을 참고 있던 그녀는 결국 배려 없는 동석의 말과 행동에 폭발하듯 외칩니다. 뭐라고요? 이 인간이 보자 하니깐 터진 입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네? 애는 원래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짜증나고 힘들어요? 내가 만만해요? 동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낳기만 하라면서요. 당신이 다 해준다며. 당신은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실격이야. 동석은 그제서야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그래서 광숙이 주말에 자신을 붙잡는 동석을 뿌리치고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광숙은 자신을 붙잡는 동석에게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겪어보세요. 독박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 한마디에는 혼자 감당해온 수많은 독박 육아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얄미운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과 싸운 저녁부터 혼자 딸을 케어한 동석. 그 하룻밤도 힘들었지만 광숙이 떠난 주말 아침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유는 넘치고 기저귀는 뒤집어졌습니다. 아이 울음은 점점 커져 방안을 울렸고 동석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한밤중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팔과 허리가 뻐근했고 눈은 충혈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광숙이 견뎌온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걸 매일 혼자 해왔던 것입니다. 동석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여보. 이 한마디는 진심이었습니다. 뼈저린 후회가 그를 삼켰습니다. 이제야 그는 아빠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말한 광숙은 사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펜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미순과 옥분 바로 동서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동석과 싸우고 방으로 들어간 직후 광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미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은 이미 한계였고 목소리는 눌러왔던 울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을 듣고 있던 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저랑 어디 잠깐 가요.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옥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육아에서 해방되는 날도 있어야죠. 남자들은 걱정 마세요. 입단속 단단히 시킬 테니까. 마침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육아 중인 옥부는 이때다 싶어 눈을 번뜩이며 짐을 쌌습니다. 큰 소리치고 나온 광숙은 아직도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수는 그런 광숙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여기 공기라도 좀 마시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거예요. 광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아직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딸도 걱정되고. 그 말에 옆에 있던 옥분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걱정과 고민은 넣어두세요. 이번 기회에 군기 확실하게 잡으셔야 해요. 광숙과 미순이 동시에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팔짱을 낀 채 눈을 번뜩이며 얘기합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남편들 있죠? 저는 흥수 씨 처음에 기저귀 못 갈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 애가 우는데 혼자 자면 엉덩이를 걷어 차줬어요. 미수는 웃음을 참다 터뜨렸고 광숙도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들이여,
말로 하면 절대 몰라요. 한번 제대로 해보게 해야 그제서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말이 끝나자 셋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미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참에 한동석 육아 프로젝트 시작한 거 축하할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작게 서로의 컵을 맞부딪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는 세 여자와는 달리 독박 육아에 지친 동석은 보미와 결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실에 도착한 보미와 결은 소파에 파김치처럼 널브러진 동석을 보고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랬어요? 보미가 냉장고에서 분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광숙 아줌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줄 알았어요? 낳기 전에는 육아가 그렇게 자신 있다더니. 동석은 자식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나서야 동석은 보미와 결이 앞에 앉았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무심하고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 보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광숙 아줌마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돌아오시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동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동석은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광숙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자식들이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석은 달라졌습니다. 분유 타는 법부터 다시 익혔고 기저귀 교체 시간도 직접 체크했습니다. 아이 울음에 짜증 대신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광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무너진 살림과 울고 있는 아이, 그 모든 혼란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깨끗했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치마를 두른 한동석이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숙은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잘 쉬고 왔어요? 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플 텐데 밥 먹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냄비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당황스러움에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 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에 피로했던 나날과 외로웠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육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매일 어떤 하루를 견디며 이 집을 지켜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미안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동안 잘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광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버텨온 모든 날들이 동석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다시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밥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숙 부부는 이번 일로 많을 걸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늦더라도 함께 걷겠다는 약속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동석의 좋은 아빠 되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갈등과 눈물, 오해와 화해를 지나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숙 부부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또 한 쌍의 커플, 세리와 범수가 있죠. 그들의 1년 후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신라주조 저택. 따뜻한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던 그날 오후로 돌아가 봅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는 독고탁, 장미애 그리고 세리와 범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존재. 독고탁 무릎 위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독고탁의 콧등을 만지는 한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이야, 너 진짜 이쁜 것도 모자라서 재롱까지 부리면 할아버지 심쿵해요. 라며 입꼬리가 귀에 걸린 독고탁. 세상에, 이 남자가 범수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던 그 사람 맞나요? 그랬던 독고탁이 지금은 범수를 오서방이라 부르며 주말이면 먼저 밥 먹으러 오라 할 정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모든 변화는 그날부터였죠. 영상 조작 사건으로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남자 범수였습니다. 세리 곁을 늘 묵묵히 지켜주던 범수가 고맙고 기특했던 독고탁. 그 믿음 하나로 마음을 열었고 딸을 맡기며 결국 결혼까지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로 확정됐고요. 한동석 회장님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 웨딩으로 풀패키지 예약해 주셨어요. 범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미애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독고탁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거참 고마운 사람이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곤 이내 분위기를 바꾸듯 독고탁이 넉살을 부립니다. 근데 말이야, 이쁜 손녀는 이제 봤으니까. 다음은 떡두꺼비 같은 손자다. 알았지 오서방? 순간 세리가 정색합니다. 아빠, 진짜 그만 좀 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범수는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웃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말씀이시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장미애는 그 모습이 귀여운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웃음소리로 가득 찬 오후. 싸우고 울고 오해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던 가족이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중심엔 작고 따뜻한 생명, 한이가 있었죠. 그 아이 하나로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마지막 회의 예상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